안녕하세요. 업무의 잔머리멍 잔멍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만들었던 GUI 패턴을 공유를 드리고요. 그 GUI 패턴의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 영상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우리가 만든 기능을 연결하는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. 제가 실제로도 회사에서 어떤 간단한 기능을 만들어서 직장 동료들과 나눌 때 하는 방법은 소개시켜드렸던 방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. 핵심 기능을 만들고 그 기능이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GUI를 만들어서 GUI에 그 기능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직장 동료와 나누어서 같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.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매번 기능을 구현할 때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좀 번거롭다 보니 어떤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둬서 지금 계속 재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. 그것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소스 파일인데요. 이 소스 파일 그대로 실행을 해서 보시면은 바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창이 뜹니다. 그래서 크게 봤을 때 4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어떤 폴더나 파일 이름에 대해서 경로를 다루고 있는 이 폴더 파일에 대한 부분, 그리고 어떤 옵션이 있을 경우, 만약에 뭐 A와 같은 조건에서 동작할 때 B와 같은 조건에서 동작할 때 동작이 좀 다를 경우에는 케이스별로 나누기 위한 옵션 버튼이 들어가는 경우, 그리고 어떤 여러 개의 파라미터, 파일 이름이나 폴더 이름 이외에도 특정한 동작을 할 때 필요한 뭐 반복 횟수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파라미터를 직접 입력해야 될 경우 그 파라미터를 직접 입력하는 창, 요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뒀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설정되어 있는 그 파일이나 폴더 경로, 그리고 옵션, 그리고 파라미터 값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는 버튼을 집어넣는 요 버튼 영역,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 폴더와 파일 경로의 경우에는요, 2개만 있을 수도 있고 뭐 3개, 4개 늘어날 수도 있는데, 그럴 때도 요 부분을 좀 쉽게 바꿀 수 있게 해뒀고요. 요 옵션의 경우에도 지금은 3개를 예로 들어뒀지만 훨씬 더 많은 옵션이 들어갈 경우도 있고 옵션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. 뭐 그랬을 경우에 소스에서 특정 부분들만 수정하게 되면은 실제 이 옵션 버튼들이 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필요한 숫자만큼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. 이 부분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GUI 패턴 코드가 그 코드고요. 주로 처음에 있는 줄들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. 요 윈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실제 윈도우 창을 실행했을 때 여기 창에 들어가는 요 맨 위에 있는 타이틀 이름입니다. 지금 GUI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요 이름만 바꾸면은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요것도 바로 GUI 테스트 이렇게 바꿔주면은 요 아까 창의 이름이 바뀔 겁니다. 그 다음에 사이즈는 요 가로 몇 픽셀, 세로 몇 픽셀, 요거에 대한 픽셀 값을 바로 설정해 주면 되고요. 지금 봤을 때 폴더, 파일, 폴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경우에는 이제 그 각각의 파일 이름이나 폴더 이름에 대해서 맨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타겟 폴더, 예를 들자면 타겟 폴더, 그리고 그 다음 들어가는 게 결과 폴더, 그 다음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주소록 파일,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, 지금 요 이름을 바꿔주면은 아까 보셨던 양식에서 그 왼쪽에 붙는 라벨 이름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. 이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.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하나 더 해서 결과 파일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.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, 다만 이때는 이 숫자와 동일한 숫자만큼 파일 yn 요거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. 여기에 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폴더라는 의미고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파일이라는 의미입니다. 지금 여기에 제가 다시 바꾼 이름에서는 폴더 파일이기 때문에 0011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 다음 동작하는 건 무리 없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코드에서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은요, guimaster.csv라는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. 요거는 우리가 한번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났을 때 앞서서 사용했었던 어떤 파일 폴더 경로나 파라미터 값들을 바꾸지 않고 계속 재사용하기 위한 부분이니까요. 이 부분은 그대로 두시면은 요 guimaster.csv라는 파일과 그 다음에 para.csv라는 파일은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이 부분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아까 라디오 버튼에서는 옵션 3개를 넣게 되어 있었는데요. 요거는 이 숫자를 줄여주시면은 또는 늘려주시면은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요 값들이 그 표시가 달라지게 되니까요. 요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 요 파라미터 텍스트 상자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의 요 파라미터 1, 2, 그 다음에 3, 4를 더 넣으면 3칸, 4칸 늘어나게 되고요. 한 번 더 늘려보죠. 그러면 파라미터, 파라미터 3, 4, 파라 3, 파라 4 이렇게 만들어주면은
GUI는 모두 한꺼번에 다 맞춰서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 있는 초반 38째 줄까지만 이 정보들 중에 필요한 정보만 바꿔주시면 GUI가 바뀌어서 적용되게 됩니다. 실행해 보시면요. 지금 아까 보셨던 것과 달리 이제 요 폴더 이름들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, 이름도 바뀌었죠. 그 다음에 옵션 아까 2개로 바꿨더니 2개만 생겼고요. 파라 4개를 넣었더니 4개가 다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요 지금 이제 창 크기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아래로 내려보면은 요 버튼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니까요. GUI는 요걸 그대로 쓰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옵션 값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요. 옵션에 있는 값들 요거를 다 삭제를 해버리시면 되고요. 같은 요령으로 파라미터 값도 특별히 없다라고 하면 요만큼 다 삭제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실행해서 보시면 이제는 폴더 경로, 파일 경로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. 만약에 체인지 패스를 해서 이 폴더 경로 하나 선택을 해주면 이 경로가 여기 들어갔고요. 이 상태에서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실행하게 되면은 앞서서 저장했던 경로는 이런 식으로 다시 같이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. 이걸 한번 실행을 해서 그래서 요 GUI 마스터나 para.csv 파일이 생성된 상태에서 요 구조가 바뀌게 되면은 에러 메시지를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점점 폴더 하나 더 넣고 여기 폴더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면요.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에러 메시지가 발생합니다. CSV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마스터 파일에서는 값이 4개의 경로만 들어가 있는 데에 비해서 우리가 만든 이 GUI에서는 5번째 폴더 경로에 대해서 찾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.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이 파일 자체를 GUI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 자체를 삭제를 하시면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할 때 문제 없이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GUI가 변환이 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. 그럼 이 파일을 쓸 때 GUI 구성을 할 때는 앞서서 보셨던 요 라벨 F 여기 있는 이 리스트로 정의되어 있는 리스트만 좀 잘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. 추가할 기능은 여기 개발된 함수 추가라고 되어 있는 요거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 요것에다가 자리를 바꿔서 값을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. 다만 여기서는 파라미터 값을 관리하고 있는 함수라고 할 경우에는 창에다가 입력한 파라미터 값을 읽어오고 그리고 그 값을 저장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함수가 만들어진 함수를 실행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만든 코드에 앞서서 업데이트 파라라는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동작을 하게 만들어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부분, 즉 버튼을 만들었을 때 여기 맨 마지막에 커맨드라고 되어 있는 곳 여기에다가만 함수 이름을 잘 연결해주면은 만든 기능에 GUI를 씌우는 것은 조금은 더 용이하게 GUI를 씌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책에서 공유했었던 GUI 이 패턴, 그 패턴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실제 사용하면서 주의하실 점들,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요, 실제 이 만들어진 GUI 패턴을 활용을 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기능은 이 코딩 툴을 통해서 구현을 한 다음에 그 기능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